가오리처럼 생긴 영국 핵폭격기 핸들리 페이지 빅터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실전에 투입된 핵폭격기 핸들리 페이지 빅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영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2차 대전에서 잘만 썼던 랭커스터, 링컨 같은 프로펠러 폭격기들이 Z시대에 들어서면서 빠르게 구식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거기에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영국도 독자적인 핵전력이 필요해졌고 그 핵심은 핵폭탄을 실어 나를 수 있는 Z폭격기였습니다. 1946년 영국 공군은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B-35-46 사양서를 발표했는데요. 당시 기술로 4,500kg의 폭탄을 싣고 고도 15,000m에서 시속 925km로 비행하며 작전 반경 3,700km까지 달성해야 하는 등 요구사항이 상당히 까다로웠죠. 하지만 군의 요구사항이 까다로운 게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었기에 여기에 세 곳의 항공사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바로 비커스, 아브로, 핸들리 페이지였습니다. 영국 공군은 이 세 항공사가 각각 만든 제트 폭격기를 모두 도입했고 그렇게 영국의 V 폭격기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비커스, 밸리언트, 아브로, 벌컨, 핸들리 페이지, 빅터 삼형제는 셋 다 이름이 V로 시작해 싸잡아서 V 폭격기라 불렀는데요. 이 중 빅터는 맨 마지막에 도입된 막내로 삼형제 중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이런 빅터의 개발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핸들리 페이지는 비행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슈퍼마린 어태커 전투기에 초승달 날개를 적용한 HP-88을 제작했는데요. 1951년 8월 26일 HP-88이 시험 비행 중 공중분해되면서 그대로 프로젝트까지 공중분해될 뻔했죠. 그러나 뒤이은 HP-80의 설계가 HP-88을 답습하지 않고 오히려 발전해서 프로젝트는 살아남았습니다. HP-80은 WB-771과 WB-775 두 기가 제작됐고 1952년 12월 24일 WB-771이 첫 비행에 성공하면서 프로젝트는 탄탄대로를 걷는 듯 했습니다. 영국 공군은 WB-771을 보고 빅터라는 이름까지 지어줬지만 1954년 7월 14일 적어도 비행 중 추락해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요. 원인은 미익을 고정하는 볼트 3개가 예상보다 더 큰 힘을 견디지 못해 부서지고 만 것이었죠.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었지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말처럼 1954년 9월 11일 WB-775가 첫 비행에 성공, 연말까지 모든 시험을 마무리하면서 양산 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양산 단계에서는 미익을 고정하는 볼트를 3개에서 4개로 늘렸고 미익의 크기도 줄여서 사고를 방지했습니다. 그렇게 1956년에 빅터 최초의 양산 모델인 B1이 출고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빅터가 어떤지 B1 기준으로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빅터는 전장 35m에 전폭 33.5m, 전고 8.5m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93,182kg에 승무원은 5명이고 무장은 450kg 항공폭탄 35발이나 핵무기 1발이며 최대 속도는 시속 1,009km에 항속거리는 9,660km입니다. 빅터의 가장 큰 특징은 초승달 날개로 이 독특한 날개는 핸들리 페이지의 구스타프 라흐만 박사와 그의 부관 고드프리 리가 설계했습니다. 독일 사람인 라흐만 박사는 2차 대전 이후 독일 항공기 설계 자료를 연구하면서 초승달 날개를 고안했는데요. 초승달 날개는 어느 부분이든 같은 속도에서 공기 흐름이 깨지도록 해서 고속에서 안정적인 비행을 가능하게 했죠. 항공 전문가 빌 건스터는 빅터의 초승달 날개를 당시 어떤 도면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가장 효율적인 날개라고 평가했습니다. 초승달 날개가 적용된 빅터는 기수 부분이 약간 아래로 처져 있고 꼬리에는 T자형 미익이 달려 있어서 다른 폭격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미래적인 인상을 줬습니다. 특히 빅터의 조종실은 밸리언트와 벌컨과 달리 가압 구획이 기수 끝까지 확장되어 있어서 승무원들에게 더 넓은 공간과 우수한 시야를 제공했죠. 이런 빅터는 1958년 4월 영국 공군 제10 비행대에 처음 배치되면서 실전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냉전 시대 영국 주요 공군 기지에는 최소 2기의 V 폭격기가 핵무기로 무장한 채 대기했는데요. 이른바 4분 경보태세라고 불리는 상태로 경보가 울리면 4분 안에 이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죠. 처음에는 옐로선 수소폭탄을 탑재했고 이후에는 레드비어드 전술핵 폭탄도 운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무장은 블루스틸 핵미사일이었는데요. 블루스틸은 공중발사 핵미사일로 폭격기가 적의 방공망에 진입하지 않고 먼 거리에서 핵공격을 가할 수
있게 해줬죠. 하지만 1960년대 들어 빅터에게 위기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60년 미국의 U-2 고고도 정찰기가 소련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된 사건은 고고도 비행으론 소련의 방공망을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는데요. 이에 따라 V 폭격기는 저고도로 침투해 핵공격을 감행해야 했죠. 그래서 빅터 B1의 개량형인 B2에는 위장도색이 칠해지더니 저고도 황법 레이더와 롤링맵 디스플레이까지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1968년 빅터에서 균열이 발견되면서 결국 핵공격 임무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사실 빅터는 저고도 비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빅터의 초승달 날개는 고고도 비행에 최적화되어 있었지만 저고도에서의 격렬한 난기류를 견디기에는 구조적으로 취약했죠. 결국 핵공격 임무는 견고한 삼각 날개를 가진 벌컨이 이어받았습니다. 게다가 같은 시기에 영국 해군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도입하면서 핵폭격기의 필요성은 그야말로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빅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1964년 공중급유기로 전원했던 밸리언트가 금속 피로로 전량 퇴역하면서 그 자리를 빅터가 메우게 됐죠. 핸들리 페이지는 말 그대로 밤낮으로 작업해 빅터 B1A 6기를 급유기로 개조했고 1965년 4월 28일 빅터는 급유기로서 날아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같은 해 8월 영국 공군 제55 비행대가 빅터를 인계받으면서 영국 공군은 공중급유 능력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빅터 B2도 K2 급유기로 개조되었는데 날개 아래 2개와 동체 중앙선 1개, 총 3개의 급유 지점을 갖춘 본격적인 공중급유기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다만 안전상의 이유로 중앙 급유 장치와 날개 급유 장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었는데요. 중앙선 1개 또는 양쪽 날개 2개를 급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이러한 공중급유기 전원은 단순한 역할 변경이 아니라 빅터에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었죠. 이렇게 새로 태어난 빅터가 가장 빛났던 순간은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를 침공하자 영국은 13,000km나 떨어진 전장에 전력을 투사해야 하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는데요. 이때 수행된 블랙벅 작전에서 빅터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죠. 이 작전은 벌컨이 어센션 섬에서 출발해 포클랜드 제도의 아르헨티나 비행장을 폭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벌컨의 항속거리로는 이 엄청난 거리를 왕복할 수 없었고 이에 빅터가 등장했습니다. 블랙벅 작전에서 벌컨 1기를 목표 지점까지 보내기 위해 빅터는 무려 11기나 동원됐는데요. 빅터는 서로에게 급유하고 벌컨에게 급유하는 정교한 연쇄 급유 방식을 사용했죠. 마치 릴레이처럼 연료를 전달하고 하나씩 돌아가면서 벌컨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지원했습니다. 이 작전에서 빅터를 조종했던 밥 턱스포드는 당시 상황을 두고 다시는 이런 폭격 작전이 없을 것이라 회상했죠. 포클랜드 전쟁 동안 빅터는 3,000시간 이상의 비행으로 600회 이상의 공중급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빅터는 형제인 벌컨뿐만 아니라 림로드 해상 초계기 허큘리스 수송기, 해리어 전투기까지 다양한 기종의 연료를 공급하면서 영국의 포클랜드 탈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빅터 없이는 포클랜드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폭격기로 태어나 공중급유기로 변신한 덕에 실전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빅터의 마지막 불꽃은 1991년 걸프전이었습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빅터 K2 8기가 바레인에 전개되어 연합군 항공기들에 대한 공중급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영국 공군의 토네이도 전폭기들이 이라크 폭격 임무를 수행할 때 빅터가 공중에서 연료를 공급했는데요. 이는 1952년 첫 비행부터 시작해 무려 40년 가까이 현역으로 복무한 빅터의 마지막 전투 임무였죠. 걸프전이 끝난 후 1993년 빅터는 마침내 퇴역했습니다. V 폭격기 세형제 중 가장 늦게 태어나 가장 오래 복무한 것이었는데요. 밸리언트는 1965년에, 벌컨은 1984년에 퇴역했지만 빅터는 급유기라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 1993년까지 수십 년간 영국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했습니다. 빅터의 후임은 로키드 트라이스타와 비커스 VC-10 같은 민간 여객기를 베이스로 하는 공중급유기들이 맡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좋은 후임이 와도 핵폭격기에서 공중급유기로 변신해 두 번의 전쟁에서 활약한 빅터의 이력은 그야말로 대체 불가였죠. 현재 86기가 생산된 빅터 중 오직 4기만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데요. XL231기는 요크셔 항공박물관에, XH648기는 덕스포드 임페리얼 전쟁 박물관에 대규모 복원 작업을 거쳐 전시됐죠. 시대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한 핸들리 페이지 빅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